문장 전체의 주어랑 종속절인 대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투부정사구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치? 그치? 그래서 to drink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나와 있어? for you 하고 나와 있는 단문으로 전환돼요. 다음에 5번은 마찬가지로 이어서 볼게요. 똑같이 소구들의 구문이었지만 부정 구문이었죠. 이것을 다시 단문으로 붙이면 소구들의 캔낫 구문이었으니까 투투 구문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문장에서는 this 모델 플레인이었지만 대절은 주어가 누구였어야 되나? 아니죠. 그러면 전체 가상의 주어랑 의미상의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앞에다가 무엇을 써줘야 될까? 문장에서는 this 모델 플레인이었지만 대절은 주어가 I였으니까 동사 뭐가? 그렇지. for me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1번 문장의 맨 끝에 it을 쓸 수 있다.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the water였지. 그치? 그러니까 맨 끝에 주로 바꿨을 때 i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절 안에 든 대상은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to drink 투부정사구 앞에 뭐가 붙어 있어? for you라고 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for you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서로 주술주술 따로 구분되어진 상태야 라는 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the water라고 했던 명사를 대신하고 있던 대명사 i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상태면 똑같은 대상을 두 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두 번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끝 it together에서 의미상의 주어 for미가 표현되어진다면 i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음에 2번, 3번, 2번과 4번은 동사 플러스 대절에 있던 절의 형태를 이렇게 동명사구로 전환시키는 거. 같은 시제면 원형으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의미상의 주어 역시 주어랑 대절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각각 동명사구들 앞에 이렇게 my favorite actor 그리고 4번인 것처럼 him 또는 his라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 형태를 바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B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면서 배웠던 건 이거였지.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거 1번 공식으로 외웠었죠? 이 본문을 단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전환되어진다 그랬지? 누가 주어? It seems that 주어 동사 vs에서 있으면 가짜주어였고 B는 대절이 문장의 진짜주어였지.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절에 사용된 주어 s를 앞으로 빼서 보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주어 seems to seems vs 서로 같은 시간 다른 시간 같은 시간이니까 투부정사구가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된다라고 썼죠. 이게 1번 공식. 내친 김에 2번 공식도 해주세요.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번엔 ed입니다. 그러면 주절이 무슨 시제? 현재. 대절이 무슨 시제? 과거. 그럼 주절, 대절 서로 같은 시제, 다른 시제. 다른 시제가 있을 때 이것을 구로 전환하면 어떻게 된다? 누가 나와서 문장에 주어가 된다? 주어가 나가서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고요. 다음에 불러. seems to have
PP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 형태로 변환되어집니다. 여기 she seemed to have watched independent films frequently 라는 이 왜 형태를 반대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2번만 고쳐보도록 합시다. she seemed to have watched independent films frequently. 복문의 형태로 고치면 어떻게 바꾸시게 될까? 뒤집은 거야 돼. 일단 뭐로 시작할래? it, seem, to. 다음에 that. 누가 주어였어? she. 다음에 살펴봐. to have watched 무슨 시? 투부정사 기본 모양이야. 완료 부정사 형태야. 완료 부정사 형태야.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주절과 종속절 소리가 어땠다? 달랐다. 지금 주절은 무슨 시제? 과거. 그러면 이어지는 종속절은 과거가 나와있으면 안 돼? 안 돼. 과거보다 먼저인 시제였구나. 무슨 시제였을까 그러면? 과거보다 먼저인 거. 과거 완료 시제. 그럼 과거 완료 동사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 she 과거 완료로. 원래 뜻을 가진 동사는 무슨 동사였지? watch였죠? watch를 뭘로 고치면 돼? 과거 완료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불러주세요. she 과거 완료 had watched. 그리고 나머지는 쭉 똑같이 써주면 이렇게 있던 부분이 2번처럼 단문으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 다 같은 문제들이니까 넘어가고 한 번만 살짝 고쳐보면 일단 호프 동사는 쓰임새가 항상 몇 형식만 가능한 동사이다. 호프는 한 형식으로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호프는 호프, that, 주어, 동사의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호프, 뭐뭐 하기 희망하다, 미래의 지향 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 중에서는 to, 부정사, 부를 목적으로 가진 대표 동사 중에 하나였죠. 저기 때는 대절의 목적어를 준동사구로 붙이면 뭘로 바꿀 수밖에 없다. to, 부정사구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때 바꿀 때 보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 위랑 대절의 주어 위가 서로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서로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투부정사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to 부정사구로 나와주면 되는데 동사가 will be given은 운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투부정사구도 to be given이라는 수동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마지막 D. D는 주로 분사, 분모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전치사를 활용한 분사 구문이었죠. 전치사 with를 활용한 분사 구문은 꼭 패턴을 기억을 해주세요. with 명사 그리고 그 명사가 주어 뒤에 이어질 분사가 동사 주술 관계인 것처럼 따져가지고 능동 관계면 VING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고요. 수동 관계였다면 PP 과거 분사 형태를 써가지고 명사가 분사한 상태로 또는 명사가 분사된 이런 동시 상황이나 이어지는 부대 상황 설명해주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던 and 이어지는 이 절의 형태를 전치사 with를 활용한 분사 구문으로 고치게 되는 거니까 명사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된다고 죠 그래서 명사 his hair를 써주시고요. 이 명사 his hair가 동사는 지금 수동 관계로 가지고 있는 형태였으니까 ing 현재분을 쓰지 못하고 과거분사인 형태로 covered 하고 나와 있으면 올바르게 분사 구문으로 붙어지게 되겠죠. 그쵸? 이거 꼭 기억해 얘들아. 항상 분사가 꾸미는 명사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다는 거. 여기 주술관계 따져가지고 운동일 때면 현재 분사, 수동일 때면 과거 분사 써주시면 다음에 2번은 왜 대어를 꼭 써줘야 되는지. 네, 물론 의미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주어 자리였었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주절의 조인 더들의 교랑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니까 반드시 다른 조인 페어가 나와 있어야지 올바른 분사구문을 고쳐지게 되겠죠. 됐네요? 나머지는 괜찮지? 모르니까 부사절을 분사구문 고치는 것까지만 한번 연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문장 안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을 때 항상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부분이 부사절, 종속절이 되는 거라겠지?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고치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 1단계 뭐 한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 한다? S1과 S2를 서로 비교해서 같으면 어떡하지? 네, S1을 생략하죠.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각각 다른 주어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냥 둘 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어 해결했으니까 이제 뭘 볼까? 남아있는 각각의 동사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 종속조의 동사 V1과 주절의 동사 V2를 비교할 건데 1차 먼저 무엇을 비교한다? 서로의 시제를 비교한다. 서로 같은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으면 어떤 분사를 쓰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그걸 단순 분사 또는 기본 분사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런데 단순 분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다? VING, 현재 분사 형태와 PP, 과거 분사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줘야 되겠죠? 언제 ING를 쓴다? 동사의 태가 능동이었거나 그냥 자동사가 진행인 상태로 나와 있으면 VING,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는 반대겠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어떤 태? 수동태였고 동사가 자동사였는데 이미 동작이 끝난 완료의 상태라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차 공식이었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였지? 서로 시제가 접지 않을 때는 단순 분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뭘 쓴다고 그랬지? 그거보다 먼저인 시제예요. 를 알려주는 건 모두가 다 완료 형태로 분사를 고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료 분사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운동일 때와 수동일 때. 운동일 때는 having, pp 쓰시면 되고요. 수동일 때는 어떻게 썼더라? 네, having, been, pp로 수동태로 고쳐주면 완료 분사의 능동 버전과 완료 분사의 수동 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준동사들,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구문이 부정이면 부정어 not과 never는 어디 위치시켜주면 된다? 앞에, 그렇죠. 분사들 앞에다가 부정어 not 또는 never를 써주면 분사에 대한 부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기 됐어?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독해 진도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는 법 5번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볼 차례죠. 6번부터 할 차례 맞지 얘들아? 이 질문을 통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할 때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but you can buy happiness. 여러분은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죠? 행복해지기 위한 컨디션스, 조건이나 상황을 돈을 두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뭐는 살 수가 없어더라? 행복 그 자체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한 문장에서 어디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일까? 두 번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겠죠.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돈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행복 그 자체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다음 문장은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 관해서 내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쉽게 예시 들면서 설명해 줄게. 라는 여기 쭉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It's like playing tennis. 1번의 설명과 마치 뭐와 같다?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1번의 문장은 테니스 치는 것과 한번 빗대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것은 마치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like는 무슨 뜻? 뭐와 같은? 뭐뭐처럼. 단어의 종류가 뭐였더라? 단어의 종류.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부사. 전치사. 그러면 질문. 여기는 이 play는 뭐라고 부를래? 1번 동사, 2번 동명사. 동명사. 왜? 전치사는 항상 뭘 가지는 단어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단어니까 준동사 중에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동명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play는 동명사가 있습니다. 플레이부터 테니스까지가 like 전치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테니스 치는 것과 같이 빗대어 설명해 주는지 보도록 하자. You can find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여러분은 상점에 가가지고 또는 상점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없습니다. 테니스가 주는 행복 그 자체는 돈을 주고 상점에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you can buy, 여러분은 살 수 있죠. 무엇을 살 수 있죠? The ball and the racket. 공과 그리고 라켓. 테니스를 치기 위한 도구인 공과 라켓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치면서 느끼는 기쁨 그 자체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일이죠. 됐어?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그렇다면 행복감의 예시 중에 하나인 테니스를 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You have to learn. 여러분은 일단 뭐 해야 돼? 배워야 되겠어. 또 뭐 해야 될까? 테니스 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합니다? 네, 훈련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지. 그냥 막 있으면 테니스 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직접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신만의 뭔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가 끝났고요. 두 번째, it's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또한 역시 뭐와 같다? with 이유와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다? writing calligraphy. calligraphy가 뭐 하는 거지? 글씨를 써가지고 뭔가 예쁘게 꾸며서 장식하는 그러한 예술의 일종을 캘리그래피라고 부르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서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서예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설명해 볼게. You can buy the ink, the rice paper, and the brush. 여러분은 서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잉크를 살 수 있고요. 라이스 페이퍼가 뭘까? 서예는 어디다 해야 돼? 한지가 되겠죠. 한지를 돈 주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열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습니다. But, 하지만 if you don't cultivate startup calibration 이렇게 도구를 돈 주고 살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cultivate 어? cultivate가 무슨 뜻일까? 함양하다, 키우다. 물론 1번 뜻은 농사를 지을 때 뭔가 경작하다는 뜻이지만 여러분의 소외를 하는 능력이나 기술은 경작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못하는 거지? 경작한다는 건 뭐하는 소리야? 농작물을 재배하고 키운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수수로서 뭔가를 키우다, 발전시키다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한다? 함, 양, 하, 사 소외를 하기 필요한 도구들이 잉크, 한지, 붓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서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 그 자체를 키우지 않는다면,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소외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외라고 하는 것도 requires 뭐한다? require 요구하죠. 필요로 하죠. 무엇을? practice 연습이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하기 위한 도구가 돈을 산다고 해서 소외를 할 수 있다, 소외하지 못한다? 소외하지 못한다. 소외하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한 소리가 보내겠지. 됐어? 자, 마지막. You are happy as a calligrapher only when you have the capacity to do calligraphy. 정리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서예가로서 오직 어떨 때만 서예가로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only when 얘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직 어떨 때만 네가 가지고 있을 때만 무엇을? The capacity 무슨 뜻? 능력. 비슷한 말 능력. ability. 어떤 능력? 서예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은 서예가로서 행복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하게 될 수 있어 얘들아? 다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하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할게. 마지막 결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이와 같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기쁨을 얻거나 서예를 하면서 서예가로서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to cultivate happiness. 여러분은 경작하고 키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행복. You cannot acquire it without your conscious effort. 여러분은 그러한 행복을 acquire 할 수 없다. acquire 네, 얻거나 습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얻거나 습득할 수 없습니다. 질문, 여기 이 대명사 이시 가지고 있던 명사는 뭐였어? 이시 대신하고 있는 명사는 뭐였을까? 네, 행복이 되겠죠? happiness가 되겠습니다. acquire는 얻다, 습득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acquire라고 하죠. 획득하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동사가 뭐가 있을까? 얻다, 획득하다. 개인, 개인. 또 이로 시작하는 거. 네 단어. N으로 끝납니다.
얻다. 네, earn 이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쓸게. o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obtain, 얻다, 획득하다. 가만히 있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 우리는 acquire, gain, earn, obtain 이런 동사들과 같이 바꿔 쓸 수 있게.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는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 몇 번? 그렇죠. 3번.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키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시를 몇 가지를 들었어? 두 가지. 뭐랑 뭐가 예시로 나와 있지? 글 쓰는 것과 서예 두 가지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주제 문장을 찾으세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있던 1번 문장에 특히 법부터 해피니스까지가 주제 문장이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어디를 찾으면 되는 거였더라? 똑같은 말 하나 외주고 있지? 어디에서? 마지막 2번 문장. 주제, 맨 마지막은 주제, 제, 진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너무 지저분하다. 그치? 답은 지워가면서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 문장, 마지막 문장의 주제 재진술, 그리고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이 예시를 통해서 예시 1번, 예시 2번 나와 있는 구조의 진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에 단어 찾아오신 거 확인해 보세요. 컨디션, train, telegraphy, cultivate, require, capacity, acquire. 됐어?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7번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가치가 있어? 흔하지 않은 가치가 있어? 흔하지 않은 가치가 있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남발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을까? 없겠지. 그치? 그 얘기를 설명해주기는 질문이 바로 7번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물론 분명히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self-esteem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자존감에 특히 누구의 자존감에 아이들의 아동의 자존감에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뭐하다? 크리티컬 중요합니다. 또는 결정적입니다. 분명히 칭찬이란 크리티컬 결정적이거나 중요하죠. 아이들의 자존감에 결정적이거나 중요합니다. But 하지만 when given to obtain for too little 하지만 묶어줘서 이틀까지 너무 little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에 대해서 given too much, too often 어떻게 된다면 너무 자주 given 주어지게 된다면 when은 단의 종류가 뭐지? when은 단의 종류가 뭘까? when 접속사 종속절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접속이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주어랑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방금 우리가 분석했던 거 볼래? 동사는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주어가 사라졌네? 그럼 이거 뭐라는 소리 없어, 얘들아? 맨부터 밑에까지는 원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부사절이었는데 뭘로 고쳤다? 주어 없이 구분만 나와 있네. 동사 형태만 남아있죠. 이거 무슨 뜻? 동사 구문으로 전환되어졌구나. 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동사 구문에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언제 분사 구문에 주어를 안 써더라? 구절과 주어가 서로 가질 때. 주어가 누구였지? 이시 뭐지? 칭찬. 그러면 칭찬은 하성어에서 너무 자주 주는 거야? 주어지게 되는 거야?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있어? 수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부분이 나와있게 된 거겠지. 그치? 칭찬이 너무 사소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자주 주어지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칭찬은 kills, 죽이거나 없애버리죠. 무엇을? infect, 영향이나 효과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over real, right, 진짜 칭찬의 영향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언제? when it is called for. 그것이 뭐 할 때? 필요되어질 때, 요구되어질 때. 그럼 두 번째 질문, 여기는 이슬 가리키는 대상이 뭐였을까?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칭찬이 너무 사소한 거에 자주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진짜 필요할 때 칭찬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진짜 필요할 때? 칭찬이 필요할 때. 여기는 이슬 가리키는 대상이 뭐였다? 칭찬이었구나. 원래 여기에 프레이즈가 있었는데 동명사를 지금 바꿔치기 해놓았구나 라고 할 수 있게 중요하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비슷한 단어들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칭찬, 아는 대로 말해요. 칭찬이라는 단어 뭐가 있지? 프레이즈와 같은 거. 칭찬. 하나만 써주세요. C로 시작하는. 컴플리먼트. 근데 스펠링이 중요하지. 컴플리먼트는 이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아, 잠깐. 어떤 게 칭찬일까? 그렇죠. 위에 거. 그러니까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이게 칭찬이고요. 밑에 거 뭘까? 보충, 보완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각각 명사 형태와 동사 형태가 서로 같아요. 써주세요. 컴플리먼트는 두 가지 단어이지만 I가 있는 건 프레이즈와 같은 칭찬이라는 단어이고요. E가 있는 건 보충, 보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두 단어가 단어 고르기 문제로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칭찬과 같은 건 I가 있는 컴플리먼트가 칭찬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에 아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와 있었지? 셀프, 에스템하고 나와 있었죠. 자존감이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 하나만 쓸게. 자존감이 뭐지? 자기 자신을 뭐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 존중이라는 단어 뭐를 알고 있을까?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셀프, 리스펙트, 자존감. 자, 마지막 크리티컬 무슨 뜻이었더라? 중요한, 결정적인 이란 단어였죠. 이럴 때 중요한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중요한. 그렇죠. important, 중요한 단어. 또 중요한.
significant, 중요한. 또 시로 시작하는 거, 중요한. 어떻게 발음할까? crucial,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써주세요.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뭐 쓰면 안 될까? 물론 되죠. V로 시작하는 중요한. vital, 중요한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외워놔. 오늘의 네 가지는. 너무 힘들어? 너무 슬슬 졸음이 몰려오고 있어? 7번까지 하고 조금만 쉴 때 힘을 내. 희망이 좀 보이죠? 이거 잘하면 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장 볼게.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And praise is one of expressing such feelings. 까지만 먼저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need to know 뭐 할 필요가 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원래 여기는 that 하고 있었는데 사라지고 나와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hat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였냐면 여기 but 나오기 전까지가 목적어인 명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자신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제대로 잘 평가받을 만한 재산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어떡하지? 잘못 끊었다. 데이부터 appreciate까지만 목적어의 명사절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덜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어떤 방법인지 오브 이하가 본격으로 이렇게 way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분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but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지 오직 어떨 때만 but 오직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오직 뭔가가 어떤 뭔가지 얘들아? praiseworthy 칭찬을 받을 만한 뭔가가 뭐였으면 이루어졌을 때만 성취되어졌을 때만 그럴 때만 칭찬이 아주 좋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등등등의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더라? 무슨 thing로 끝나거나 dody로 끝나거나 one로 끝나거나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그렇죠. 부정 대명사라고 불렀죠. 부정 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 명사라서 형용사의 꾸밈을 하는데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항상 어디여야 합니까? 뒤에 항상 형용사가 꾸미고 있어야 합니다.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지 못하고 주위에서 꾸미게 된다는 것.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걸로 물어보신다. 끝이 수식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praiseworthy something이라고 나와 있으면 된다. 네, 안 된다는 소리가. 다음 3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A word refers to be the words,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award가 뭐지? award가 무슨 뜻인가요? 네, 상 또는 포상 이러한 것들은 여겨지거나 믿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To be rewarded, 보상이라고. ADM 처리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도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보상은 뭐에 대한 보상이냐면 긍정적 행동들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요.
또는 뭔가를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이나 아니면 명예 같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actions부터 something well까지는 rewards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식구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 다음, to ever 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칭찬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일단 전체 문장 동사가 뭐였냐면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동사가 나오기 전이 몽땅 뭐다?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동사 앞에 있어야 하는 문장 성분. 형사문이네요. 주어.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주어였을까? 더부터 likely까지 묶어서 봤을 때 어떤 게 전체 문장의 진짜 주어였을까? The ever presented danger가 문장 전체의 주어였고요. 그럼 in부터 likely까지는 묶으라는 소리가 되겠지? 여기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변형할래? am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험일 때, 늘 항상 존재하고 있는 위험일 때 뭐에 있어서의 위험인지 이제 보도록 하자. 너무 lightly, 어떻게? 너무 lightly, 너무 가볍게. 너무 가볍게 그런 칭찬이나 명예를 뭐하는 것, 핸딩아, 기빙 해주는 것에 있어서의 항상 존재하고 있는 위험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대이하입니다.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을게요. 일단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항상 역할이 뭐다? 부어. 그렇죠. 비동사 뒤에 있는 대절은 항상 주격, 부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절로 갈게. 대절의 주어가 누구였냐면 필요함이 대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뭐하게 된다? come to depend on 뭐하게 된다? 의존하게 된다. 무엇을 의존하게 된다? 뱀에 의존하게 된다. 뱀이 뭘까? 네, 그렇죠. 그러한 칭찬에 아이들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해서 결국 뭐하게 된다? to only 오직 may come to depend on이 1번 동사였고요. 두 번째 동사가 end는 may to only인데 may do인데 지금 여기가 출전이 하는 두 번째 동작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칭찬에 의존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오직 그러한 것들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어떠한 것들인지 또 누가 설명해 주겠어? 대절이 이렇게 또 only things를 only those things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밑줄은 지워도 될까? 복잡하니까 여기 위에는 지울게 얘들아. things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am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알고 있죠? 뭐 할 거라고 알고 있어? 아, 이런 걸 하면은 결국 뭐 하게 되겠구나? 상을 또는 칭찬을 받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것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아이들이 오직 칭찬받을 만한 행동만 하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요 대신 정체가 무엇일까? 여기는 those things that에서 대신 정체가 무엇일까?
발생시키는 건 뭐지? 앞에 있던 only those things였지. 그치? 여기가 동사였으니까 얘가 뭐였겠니?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 주어가 되겠죠. 그쵸? 얘 대신 정치가 그럼 뭐란 소리겠어? 사라져버린 주어를 대신하면서 앞에 있던 only those things와 뒤에 이어지고 있던 절이 will result in prize를 연결해주고 있던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질문인데요. 그럼 대인은 뭐죠?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얘는 뭐야 얘들아?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삽입 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적고 넘어가더라. 앞에 관계 대명사가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나와 있으면 관계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있는 주어 동사는 뭐다?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삽입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든 거니까 꼭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저기 근데 동사 바로 보면 얘는 무슨 격이 된다? 주격이 된다는 소리가 또 다음 문장 볼게요.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얘는 누굴까? 들으면 되겠죠? 윗문장에서 칭찬을 남발하게 될 경우 아이들이 칭찬에만 의존해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 확신하지 못하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칭찬 배지를 받을 만큼 충분히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어떤 선물이나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선정되지 못했거나 상위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특정 행동들은 하려고 할까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하려고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칭찬을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의 구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주장하는 바는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을 찾아봐. 그럼 어디 찾으면 된다? 지나친 칭찬 남발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장이 어디 나왔었어 얘들아? 몇 번 문장? 가장 첫 번째 1번 문장이 나와 있죠? 너무 사소하게 자주 칭찬이 주어지게 되면 필요할 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우리 그런 지나친 칭찬 남발의 문제점이 지금 4번 문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이 주제 문장이었고 4번은 주제에 대한 중심 내용을 설명해 주는 요지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8번 그리고 역시 주장하는 바를 찾는 동안 질문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is simple. 문장의 동사가 뭘까? 문장 1번 문장의 동사는 뭘까? 네, 이제가 전체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나오기 전에 홀딱 뭐다? 주어다. 그럼 셈은 어테인은 1번 현재 분사, 2번 동명사. 동명사, 명사처럼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동명사라는 소리가 되겠죠? 동명사 구 주어, 투부정사 구 주어, 명사절 주어는 항상 몇 인칭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동사 이렇게 이제가 나와 있죠? 그럼 주어를 먼저 볼게.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뭐 하는 것은 attaining 달성, 획득하는 것은 엄청 간단합니다. 됐어 얘들아? 질문이 있어요. like랑 a person 사이에 한 단어를 쓴다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힌트,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네요. 대 또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뒤에 있어 없어? 있어? 사람이 원합니다.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뭐가 빠져 있나요? 문장 성분이 뒤에 뭐가 없지? 목적어, 의미 대신 정체가 보다 목관대. 그럼 된 말고 뭘 써도 괜찮다. 선생님사서 라이프였으니까 위치를 써도 괜찮다. 목관대라서 지금 사라지고 나와 있지 않구나. 그럼 a person부터 원치를 한 번 더 분석을 하면 뭐라고 분석하면 된다? 라이프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A, M. 형용사 절이었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얻거나 성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은 엄청 간단한데요. However,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선 미만의 것을 얻거나 성취하고 있는 중이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밑줄은 집어도 될까 얘들아? 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루를 제대로 잘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미만을 얻거나 성취하고 있습니다. 됐어? 사람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은 엄청 간단한데 하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하고 있지 못하대.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If a person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시작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바로 그 사람은 아마도 훨씬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뭐할 가능성이 있을까?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거나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Be likely 초보장사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like가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의미의 형용사였는데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죠? 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비교 구문입니다. 다음 문장 moreover 무슨 뜻? 게다가 또는 더욱이. 그럼 이거 나와 있으면 이 moreover가 나와 있는 문장과 그 전 문장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 서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정보가 하나 더 주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죠. 게다가 또 더욱이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how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day까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이 방금 묶은 자리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었을까?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그렇죠. 주어. 그러면 how는 뭐라고 불러야 돼? 1번 관계부사, 2번 의문사. 의문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문장 전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의문사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루를 approach, 다가가거나 접근하는지가 in fact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다른 모든 것이야? In that person's life.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엄청 잘 보내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날 하루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다음 5번 문장을 볼게요.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부연 설명이 되겠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서 자신의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will continue 계속할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할까? To be happy at work. 직장에서 계속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자주 종종 will lead to 초래하거나 야기하거나 이끌어지게 되겠지. 무엇으로?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또는 직장에서 좀 더 생산성이 좋은 하루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좋은 기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직장에서 온통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결과 그날 사무실과 직장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까지 됐나요? 다음 6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is increased productivity unsurprisingly led to better work reward, such as promotions or wages.까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증가된 productivity 무슨 뜻? productivity 생산성 시작을 잘해가지고 직장에 행복해가지고 결과 지금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졌지? 그런 증가된 생산성은 정말 깜짝 놀랍게도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 더 나은 직장에서의 rewards가 뭐야 얘들아?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보상의 종류 이렇게 서치해진 이하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보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일을 잘해서 생산성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월급이 인상되어지거나 아니면 프로모션, 승진이나 월급 인상과 같은 그러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치? 지금 5번 문장은 위에 있던 문장들에 관한 예시가 되겠지? 하루를 기분 좋게 잘 시작하게 되면 직장의 삶이 행복해지니까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줄 수 있다? 보상, 즉 승진이나 월급 인상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다음 마지막 문장 7번 consequently 무슨 뜻?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해 주겠죠?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묶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사람들이 원한다면, 무엇을 원한다면?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live부터 dreams까지는 몽땅 목적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이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 얘들아? that 이하의 내용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갈게요. 대절은 일단 realize 동사의 무슨 역할? 네, 목적어인 명사절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묶을게. how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어디까지? 어디? 그렇죠. day까지 묶어주시기. 이게 무슨 역할일까? 좋아요. 그럼 how은 뭐라고 불러야 돼? 1번 관계부사, 2번 의문사. 의문사가 되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뭐한다? 그날 하루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어디 그들의 인생의 모든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문의 문장에 무슨 구문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Not only.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 A는 the day, B는 every aspect of their lives가 되겠죠. 여기다가 목적어 A, 목적어 B라고 쓰도록 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의미가 뭐였더라? A뿐 아니라 B도 역시 마찬가지고 A와 B가 서로 같은 형태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A가 동사구였으면 B도 동사구였어야 했는데 A는 동사구가 있지만 B는 동사구가 아니네?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원래 B 앞에 every aspect 앞에도 뭐가 있었다? impact라고 한 동사가 똑같이 있었는데 언어는 무엇을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두 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서 두 번째 동사 impact는 사라지고 나와 있지 않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every는 뜻이 뭐였지? 뭐든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오는 단어다? 단수 형태 명사가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뜻은 복수의 의미를 가진 모든이라는 표현이지만 뒤에 언제나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 말은 every aspect 뒤에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consequently가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문의 내용을 전체 정리, 요약할 때 이렇게 앞에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부사가 뭐가 있더라?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as a result 바꿔 쓸 수 있고요. 하나를 어떻게 쓴다면 as a consequence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부사가 보이면 이 문장이 전체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결론 문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됐어? 네, 아까 어테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어테인 달성하다, 획득하다. 바로 전 지문에서 비슷한 말 했지. 말해주세요. acquire 또 obtain 또 gain 마지막 이로 시작하는 거 earn까지 얻다, 획득하다, 달성하다 동사 의역을 묻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사별로 하나씩만 쓰세요. 오, 깜짝이야.